자, 이제 이번 시간에 15쪽을 좀 보시면 이제 제1장이라고 나오죠. 15페이지입니다. 이번 시간 15페이지. 맞죠? 교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데서 덕으로 정치하는 것은 해석을 보세요. 비유하자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는데 뭇별들이 바라보고 도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뭇이라는 건 여러라는 뜻이에요. 여러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극성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보세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정이덕이에요. 그러니까 위정이니까 정치를 한다는 소리죠. 네. 자, 아니 못 따라오셨어요? 아니요. 15쪽. 정치를 하는데 이덕이니까 이가 뭐뭐로써요. 뭐뭐로써.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뭐겠어요? 위드죠, 위드. 맞죠? 네,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다고요. 덕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비유할 비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 비유할 비자라고요. 비유하자면 같다. 북신, 북극성이에요. 북극성. 이 신자는 원래 별 신자인데 이게 그렇죠. 북극성을 말하는 겁니다. 북극성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소라고 나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성이라고 거기소. 그러니까 북극성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다는 거죠. 이게 살 것자도 되고 있을 것자도 있거든요. 있을 것도 되는데 이 것자가 이해하시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 중성 뭇별들이 공지 이렇게 나죠. 그것을 이 지는 그것이에요. 이제 이 공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곳으로 향한다. 뭐 이제 그런 정도 함께 공자인데 이제 함께 향한다 정도로 이제 바라본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북극성 정말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북극성과 같다는 거예요. 북극성 가만히 있는데 이것을 주변의 별들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정치는 내가 막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으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목별들이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런 정도는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비유가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북극성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경에 대한 이야기 보세요. 또 나오잖아요. 이제 15쪽에 보면 제2장 자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15페이지입니다. 하여튼 속도를 좀 빨리 나가야 돼요. 시300 시경 300편은 시는 시경이라고 써요. 이런이 폐지환 이런이 폐지는 이런 자체가 한마디로라는 뜻이 한마디로 그 다음에 원래 이 폐자는 가릴 폐자거든요. 가릴 폐자 원래는 한마디로 가린다. 이 가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가려 말한다면 이런 뜻인데 원래 시경은 정확히 몇 편인지 아세요? 305편이에요. 305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사라. 생각하는데 뭐가 없어? 사악함이 없다. 이해가세요? 네. 여러분 이제 시자를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 이렇게 써요. 말씀 원자와 절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시는 절에 사는 스님의 말을 물론 이제 약간 사기치는 분도 있겠지만 진실되겠어요? 거짓되겠어요? 진실되겠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왜 이게 절사자를 쓰냐면 절에 가면 풍경 소리가 나죠. 네. 풍경이 막 이렇게 움직여. 풍경 소리가 나죠. 자, 풍경이 움직인다는 것은 음악성, 운율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자가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한자를 그냥 이렇게 허투루 보지 마세요. 참 한자 공부하면 참 재밌어. 하여튼 그런 의미. 그러니까 시인의 마음은 깨끗하고 순수하잖아요. 시인의 마음은 깨끗하고 순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넘어가 볼까요? 자, 16페이지에 제3장이라고 써진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제3장. 자, 거기를 보세요. 자, 공자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도지이 정하고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인도한다는 뜻이 인도한다. 도는 이끈다. 예, 인도하는데 뭐로써 인도하냐면 이 정의도 다스릴 정자죠. 그러니까 정치. 근데 여기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이제 진실된 정치라는 뜻이에요. 정의라는 게 다스린다는 거니까 진실된 정치로서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제2형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형벌로서 이 제자가 가지런할 제자거든요. 형벌로서 가지런히 하면. 그러니까 형벌 여기서 이제 예로 가지런히 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형벌이에요. 형벌. 이게 형틀을 가리키거든요. 형벌. 그러니까 형벌로서, 그러니까 이 법으로서, 그러니까 이 가지런히 하기를 형벌로 하면
이렇게 해석이 다 달라져요. 이 학자들마다. 여기서는 덕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써놨는데 하여튼 그러면 그다음에 도지이덕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뭡니까? 또 인도를 하는 거죠. 덕으로서 인도를 하면. 그러니까 백성이 명령으로 인도하고 형벌로 가지런히 하고 백성이 피하려고만 뭐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다시 번역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건 무슨 정치라고요? 진실된 정치. 진실된 정치로서 이끌고 제지이형 형벌로서 가지런히 하고 제자는 가지런할 제자로서요. 자, 그렇게 한다면 이런 얘기죠. 백성들은 이제 면한다는 거죠. 백성들은 이제 면한다. 그래서 무치예요. 무치니까 뭐예요? 부끄러움이 없다. 면할 수는 그러니까 면한다는 것은 형벌을 면한다는 뜻이겠죠. 맞나요? 형벌을 면하지만 부끄러움이 없어. 근데 이 한자 중에 정말 재밌는 글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글자가요. 자 보세요. 부끄러울 글자죠. 자,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글자예요. 왜 기가 막힌 글자냐? 자, 여러분 수줍고 막 그러면 뭐가 빨개지죠? 그렇죠. 귀가 빨개지죠. 자, 귀의 마음이에요. 귀의 마음. 기가 막히죠? 귀의 마음이라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는데 들켰다든가, 내가 약간 쪽팔린 행동을 하는데 들켰다. 귀가 빨개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쓴다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다음 뭡니까? 그렇게 해서 도지이덕이라고 나왔죠. 인도하기를 덕으로 하고 제지이례. 그러니까 제지이례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런히 하기를 뭐로써 해? 자, 아까 이가 위드라고 했잖아요. 위드 기억나요? 네. 가지런히 하기를 예로서 하면, 자, 그러면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치잖아요. 유치. 그렇죠? 유치. 부끄러움이 있어도 또 격이라는 거. 이 격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이제 이 격자는, 자, 이거 좀 설명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요 격자는 이를 치자고 똑같아요. 이 지금 격자 있잖아요. 이를 치자는 아시죠? 한자. 이를 치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우리말로 번역하면 부끄러움이 있어도 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뭐 여기서는 선이란 말 안 나왔지만 조금 의역을 해서 부끄러움이 있게 되고 올바르게 된다. 선에 이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서 가지런히 참. 공자의 말 중에 여기 안 나오지만 제가 하나 유명한 말 좀 알려드릴게요. 공자가 한 유명한 말. 논어의 말을 보면 하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 정자 정야. 들어보셨어요? 정자 정야? 몰라요? 정자 정야. 이때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이다. 이런 뜻인데 이걸 이제 여러분 그렇게 보통 해석하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이다. 이게 이제 한자 지식이 좀 아주 약한 사람이 그렇게 번역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정자 정야라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이 정자 중에 이 글자는요. 자, 크게 휘두르는 거죠. 채찍기라는 거죠. 크게 이게 채찍을 높이 세워서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니까. 근데 이것은 결국 뭐냐? 폭력적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노예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보면 예전에 남부 시대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바른 것이다. 이건 이 말 고지고대로 해석이고 정자 정예라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막 폭력적인 걸 가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잖아요.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가지런히 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은 이렇게 형벌도 폭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벌 안 쓰라는 건 아닌데 되도록이면 이제 백성들을 예로서 다스리는 게 더 중요하다.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게 정자 정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논어의 말씀만 봐보세요. 얼마나 멋있나.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보니까 교보문고 가봤더니 나는 50의 논어를 읽었다. 들어보셨어요? 나는 50의 논어. 저도 이제 한자를 저도 독특한 종인데 50 제가 사세인데 저는 그러니까 저도 이게 한자를 좀 공부를 하게 한 세대예요. 그런데 저는 이 한자 너무나 좋아했어요. 너무나. 보통 저희 세대에서 한자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죠?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독특하게 한자를 좋아해갖고
제가 한시를 한 100편 정도 외워요. 아까도 그냥 몇 개 막 외운 거 보셨죠? 한시를 막 외우고 그래서 대학을 한문학과를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문학과를 나오면 이제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요. 밥 먹고 살기. 그래서 이제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과. 영문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영문학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박사까지 받으면서 돈을 많이 벌었죠. 제가 어학원에 이제 유명한 좀 나름대로 일타 강사처럼 그래갖고 이제 막 토플, 토익 이런 거 막 전문적으로 강의를 했어요. 임병철 학원 이런 데서. 그래가지고 잠깐 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제 공부만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아까도 막 그러시더라고. 제가 공부만 했냐고. 그게 아니라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제가 이 공부책을 써놨는데 박사 논문을 쓸 때 일주일에 강의가 몇 시간이냐면 50시간이에요. 박사 논문 쓰면서 그냥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에 들어가니까 새벽 12시 반이에요. 2002년에 박사학위 받았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13시간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13시간 강의가 쫙. 그 이해가세요? 그래갖고 한 번은 이제 강의를 막 이제 논문 박사 논문 막 이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책에 써놨어요. 제가 궁금하신 분 한번 사서 보세요. 그러니까 뭐죠? 논문을 이렇게 고쳐야 되니까 저도 몰라서 딱 갔더니 왼쪽은 검은색 구두를 신고 오른쪽은 갈색 구두를 신고 있는 거죠. 제가 이게 제정신 그렇게 하겠어요? 제정신이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어요. 제가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지금도 제가 대학에서 있어요. 대학에서 강의하고 제가 뭐 노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번역도 하고 그다음에 글도 쓰고 뭐 이제 여러분 이제 방송대에서는 제가 이제 재능 기부를 한 2만 시간 정도를 했어요. 방송대에서. 제가 이제 제 이야기도 조금 해도 중요하잖아요. 뭐 이게 진도지만 잠깐만 하고도 뭐 2006년도에 제가 이제 그래서 박사학위를 2002년에 받고 2006년에 방송대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박사학위를 받고 온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학위를 취득하려고 오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던가 전문대를 졸업했던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저는 아마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될 거예요. 박사학위 받고 방송대 온 사람 갖고 갔더니 좀 사람들이 좀 그런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관광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다음에 국문학과, 중문학과, 일본학과, 교육학과, 그다음에 문화교양학과 6개죠. 법학과, 지금 이제 농학과. 농학과는 이제 이번 학기만 졸업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2학기 갈 거예요. 그리고 영문학 고세 학까지가 거짓말이고 영문학, 학사, 석사, 박사. 그 다음에 또 고려대 대학원에서 한문학 석사 과정도 했고, 그 다음에 타로 전문가 자격증 있고, 타로 전문가 자격증, 하주 명리학 자격증도 있고, 그다음에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그다음에 한자는 당연히 1급, 2급 다 있고, 한자 1급, 2급 다 있고. 언제 주무세요? 예, 아무 때나. 그러니까 안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바쁜 사람이라고 제가 눈 뜨고 사세요. 24시간.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자, 그 17쪽을 보세요. 17쪽을 이제 보시면 17쪽을 보세요. 거기 이제 보면 이제 자활 이거 또 중요한 부분 나왔습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자 17쪽입니다. 사장. 예, 4장. 지금 4장 할 차례 아니에요? 맞죠? 17쪽. 자활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12이 지우학. 이 정도는 제가 안 써도 되겠죠? 네. 근데 이제 한자에서 여러분 12를 이걸 설명을 해야 돼. 자, 이때 유는요 또자 같은 거예요. 이슬 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 플러스 5라는 소리예요. 15세라는 뜻이에요. 10 플러스 5. 15세에 2는 여기서 2는 뭐뭐애 정도로 번역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15세에 지우와 이우는 뭐뭐애. 배움의 뜻을 두고 이때 지는 뜻을 두다 동사예요. 동사. 배움의 뜻을 두고. 15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중학교 한 2학년쯤 되지 않나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움의 뜻을 두고.
1입하고 30이 되니까 1입은 뭐냐면 확고하게 서버렸다는 거. 확고하게 섰다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약간 공자가 잘난치 않은 이야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잘난치 안 하는 것 같은데 잘난치 않은 이야기. 이게 보세요. 30이 돼서 뜻이 확고하게 서버렸다는 거예요. 내 어떤 나의 사상이 정립이 됐다. 이런 이야기 쉽게 말하면. 그리고 40이 되니까 불혹이. 불혹은 뭐냐면 의혹됨이 없어. 불혹이란 건 의혹됨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요? 40이 되니까 의혹이 없다고, 의혹이 없고, 50이 되니까 지천명이에요. 하늘의 명을 알았어요. 이 하늘의 명을 알았다는 것은 이걸 또 이제 해석을 잘못하면, 이제 하늘이 나에게 너는 이제 하늘로 올라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번역하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라, 이 천명이라는 것은 천지의 운항 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저한테 안 배우셨으면, 이제 너 그만큼 살았으니까 올라와, 이게 아니라니까. 천지의 운행 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순 60이 되니까 이순이잖아요. 이순. 거기 보세요. 60이 이순하고 귀가 순해졌다. 귀가 순해졌다는 뜻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남이 어떤 말을 해도 화를 안 냈다는 뜻이에요. 이걸 귀가 어떻게 순해집니까? 귀는 어차피 순해요. 귀가 뭐 딴다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어떤 말, 근데 보통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0 이렇게 되면 뭐 싸우면 내가 뭐 늙었다고, 나이 먹었다고,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면 안 돼요. 보통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60이 되니까 귀가 순해졌고. 그다음 70이 종심 소요기로 돼 불유구라. 70에 종심, 마음을 따라요. 마음을 따르는데 소요기예요. 육자는 하고자 하는 육자예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불유구. 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 자, 이게 보세요. 이 부가 법이에요. 유가 넘을,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 우리말로 써도 되게 다 아시겠죠? 우리 다 아시겠지. 법을 넘지 않는다. 법도를 넘지 않는다. 70이 종심 소요기로 돼 불유구라.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쉬워요? 아니 보세요. 이게 제 말 거짓말. 공자 잘난 체예요, 안 해요? 잘난 체는 이야기예요. 근데 잘난 체 할만 하잖아요. 네, 그렇죠. 잘난 체. 좋은 말씀하셨어. 잘난 세계 4대 성인이니까 잘난 체 할만 하죠, 당연히. 하는데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6살 때 배우의 뜻을 드셨어요? 중2 때? 그리고 30이 되니까 뜻이 확고해졌어요? 40이 되니까 의혹된 게 없어요? 50에 천지 운항 원리를 알아요? 참 이거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공자의 일종의 자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재밌게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 써보세요. 공자의 짧은 자서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맞잖아요. 공자가 7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공자가 73세에 돌아가셨는데 70까지 다 나왔잖아요 지금. 짧은 이력서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같은 고려대 대학원에서 한문학을 했는데 정말 막 그 한문학의 대가들한테 배웠어요. 이제 한번 사전 찾아보시면 김원종 이분이 이제 교수님인데 이 공자 뭐 논어 이런 범서 쪽에 대가세요. 공서의 대가 이런 분한테 배웠어요. 하여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자의 자서전만 알면 돼요. 자, 넘어가 보세요. 5장.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온고이 지신이면 가히 위사은이라. 온고이 지신이면. 자 보세요. 하여튼 음을 잘 모르겠으면 쓰세요. 제가 아시겠죠? 온고이 지신이면 가히 위사은이라. 온고이 지신이면 가히 위사은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기 혹시 여기 그 1학년 톡방이 있나요? 예. 네. 그럼 저를 좀 초대를 좀 여기 대표님한테서 해주시면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걸 한 거를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잖아요. 예. 일단 이제 올려드리려고. 예. 그럼 좋잖아요. 예. 여러분 또 못 들으신 분도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왜 제가 초대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책을 제가 다 끝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냐면 여러분 열심히 들으시니까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안 해도 그 뒤에를 제가 매주 뭐 이렇게 조금씩 올려드리면 되잖아요. 녹화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낫지 않아요? 네. 올려드릴 테니까
좀 초대를 아까 제가 대표님한테 연락처를 알려드렸는데 제가 제 번호가 0210이고 다른 분들 써놓으셨어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이제 제 이름을 좀 검색을 하셔서 뭐 지금 좀 시간 되시면 여기 장웅상 검색을 하셔요. 그래서 구독을 한번 좀 눌러주세요. 이거는 어차피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엄청나게 다양한 자료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몇 천 개 갔어요. 몇 천 개. 다 이응이에요. 이응 다 동그라미. 제 이름이 좀 독특해요. 제가 그래서 원래 이름 별로 안 좋아가지고 바꾸려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고 아시겠죠? 좀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시 보세요. 자활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오는 익힐 온자예요. 여기서 이제 이거 보세요. 이게 따뜻한 온자로도 물론 쓰이지만 이게 익힐 온자로 써요. 익힐 온고 옛 것을 익혀서 지신 새 것을 알면 그렇죠? 가이는 커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커이 이 중국어에서 커이 하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 위자는 될 위자예요. 될 위. 되다. 비컴. 되다. 뭐가 될 만해? 스승이 될 만하다.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알면 뭐가 될 만하다고요? 스승이 될 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알면 가히 스승이 될 만하다. 자, 해석됩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해석이 참 난해한 해석이 하나가 나옵니다. 분자불기라. 이거 잘 보세요. 이게 해석이 쉽지 않아요. 자, 분자불기할 때 이제 불기잖아요. 잘 봐요. 이 기는 원래 그릇 기자예요. 이 분자불기라고 할 때 이 기자가 이제 그릇 기자인데 이 분자불기라고 이야기할 때 그릇기 여기 잘 보세요. 이때는 그릇기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자, 이건 뭐냐면 극한되다라고 해석을 해요. 국한됐단 말 쓰지 않나요? 어느 한쪽이 국한된다 쓰잖아요. 국한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릇처럼 이렇게 그릇은 여러분 식사를 이렇게 하면 밥그릇이 할 때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만 딱 담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많이 고봉으로 담아도 뭐 이렇게까지만 이렇게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릇에 딱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자를 어설프게 공부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뭔 소리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군자는 그릇이 크다. 채울 수 없다는. 그러니까 채울 수 없다라고 여기서 써놨나. 그러니까 이게 채울 수 없는 그릇은 조금 이제 번역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릇처럼 국한되지 않는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채울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도 뭐 나쁘진 않는데 좀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그릇처럼 이렇게 국한되지 않는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용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 정도로 해석하는 채울 수 없는 그릇이다는 약간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19쪽. 자공이 문군자. 자공이 이제 군자에 대해서 묻자 공자가 말하기를 선행기신 기언. 그러니까 먼저 말이죠, 말. 그 실행, 선행한다는 걸 먼저 행한다는 거잖아요. 이 이제 말씀 원자지만 이 말씀 원자는 말한 것. 이런 뜻이잖아요. 말한 것. 그 말한 것을 실행하고 먼저 행해 무엇을 그 말한 것을 됐나요? 네. 말한 것을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종지 그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후 종지잖아요. 따를 종자거든요. 그 이후에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보세요. 말은 쉬워요, 안 쉬워요? 나 어제 히말라야 산맥에 갔다 왔다. 나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 말은 쉽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쉽겠어요. 제가 학위 10개 땄다. 그냥 딴 거 같죠? 그것도 좀 이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뭐가 있냐면 easier said than done 있어요. easier said than done. 자, 행해지는 것보다는 뭐가 쉬워요? 네? 말해지는 게 쉽죠. 맞나요? 행해지는 것보다 뭐가 쉬워요? 말해지는 게 쉽잖아요. 나 이번에 장학금 4.5로 4.5 맞는다. 말은 쉬워.
4.5 맞으려면 쉬워요, 어려워? 어려워요. 그러면 이해가 쉬워요? 아니, 그겁니다. 이 방송대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에도 이제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인데, 정말 시험을 딱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딱 요즘은 이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옛날 사인펜으로 이렇게 시험을 봤거든요. 이렇게 써가지고. 사인펜 하나만 딱 들고 온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어때요? 공부를 다 했거나, 그날 지름신의 강령을 받아서 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후자지. 그렇죠? 후자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시험을 본데 그때 객관식이니까, 시험을 본데 어떤 애가 막 이걸 불리는 거야. 1, 2, 3, 4 이렇게 써가지고. 연필을 불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이렇게 써놨는데, 근데 좀 한 10분 있다가 또 굴려. 왜 또 굴리냐 했더니 검산 중이에요. 검산 중이에요, 검산 중. 어떻게 써서 그러는데, 하여튼. 자, 우리가 그래서 다시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말한 것을 실행하고, 그렇죠? 그 뒤에 말이 행동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뭐 어렵게 써놨는데, 거기 썼어요.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 이야기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자의 학문도 철학이잖아요, 일종의. 맞죠? 철학이기 때문에 철학책의 특징이 뭐냐? 편리하게 아닌 것을 막 500페이지 이야기. 니체가도 막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들어보셨어요? 네. 니체? 신은 죽었다. 이거 아시죠? 네. 니체 이제 그 말 듣고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다가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아줌마가 이렇게 써놨어요. 너도 죽었다. 낙서니까. 더 명문이죠. 자,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자, 20페이지입니다. 네, 제 8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페이지에 넘어가면 이제 뭐냐면, 군자는 두루 사람한테 평가하지 않는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군자는 주의불비라고 나왔잖아요. 주의불비. 찾으셨죠? 거기 20쪽에. 그러니까 이 주는 두루두루 이런 뜻이에요. 두루두루. 자, 찾고 계셨죠? 두루두루 하지 불비. 이제 비라는 것이 이제 뭐랄까, 일부 계층끼리 편가르는 거예요. 이 비자가. 여기서 비자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군자는 두루 사람한테 편가르지 않고, 반대죠. 소인은 어때요? 부주죠. 이때는 불주가 아니라고 그랬죠? 지긋지긋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편을 가르되 두루두루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주자는 두루 주자인데, 이제 조금 더 의역을 해서 두루 사랑하다라고 의역을 한 거예요. 두루 사랑하다라고 의역을 한 것이고, 이 비자가 원래는 견줄 비자거든요. 견준다. 그러니까 견주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편가른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자는 분자 소인의 차이점이에요. 두루 사랑하되 편가르지 않고, 소인은 편을 가르되 사랑하지. 그러니까 보면 막 사람들이 이간질 시키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좀 뭐랄까, 소인들에 의한 소인. 맞죠? 소인들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문화교양학과는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정말 뭐라고 하죠? 둥글둥글하다고 할까요? 조약돌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거 또 다른 과에 이렇게 가보면, 제가 8개 학과를 다녔으니까 보면, 제가 무슨 과인지는 말을 안 하겠지만 정말 좀 편가르기 심한 과들이 있어요. 편가르기 심한 과들이 있어갖고, 뭐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문화교양학과는 정말 교양 있는 분들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왔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부장을 보겠습니다. 제 부장 그 밑에.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말인데, 공자가 말씀하셨는데, 하기불사직 망이죠. 하기불사직 망. 하기불사직 망. 이거 쓰세요? 칠판 안 써도 되겠죠, 음을? 네. 사이불합즉 태. 밑으로 이렇게. 자, 그럼 뭔 소리냐면, 공자가 말했다. 위태로울 때 좀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망이.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망했다. 이 망했다는 말이 뭐냐면, 무득해. 얻는 게 없다. 얻을 게 없다. 얻는 게 없다. 이렇게 써놓죠. 망은 무득해.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고. 그다음 이제 반대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거기다 배우고
요거 생각해서 지혜를 창출하라. 자, 배우고 생각해서 뭐라고요? 지혜를 창출. 이런 얘기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 배우기만 했어. 학교 다닐 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애,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인데 선생님 말하면 막 이제 정말 농담하는 것까지 다 적어. 맞죠?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이거 막 적어. 적기만 해놓고 집에 가면 딱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딱 끝나면 딱 접어놓고 이제 다음 주에 서보면 그때 딱 피고 이러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요. 얻는 게 없다. 망이라고 써놔요. 또 생각하기만 하고 안 배우면 독단에 빠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태라는 것은 위태롭다라고 이제 해놨지만 여기 번역을 잘한 거예요. 독단에 빠져. 나만 잘났어. 나만 잘났어. 그러니까 독단이라는 게 어려우면 그랬었어요. 나만 잘났어. 너는 하나도 안 잘났고 나만 잘났다. 이게 독단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공자의 말씀 하나하나 한번 봐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하나하나가 오늘부터 좀 달라져야겠다. 하나 아까 과즙 물탄개 기억나시죠? 과즙 물탄개. 이거 말고 여기서 이제 중간에 또 빠졌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공자가 자기 제자한테 그 아내한테 이제 그래 유의하면서 유아 해녀 지지오와 지지위 지지오 부지 부지가 시지하니라. 뭐냐면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거기다 써보세요. 여기 지금 빠진 거니까 중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거. 이건 뭐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아닌 것이다. 이거 정말 명의죠.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뭐 주식이든 뭐 경제든 뭐 이런 거 보면 잘 알지도 못해. 주식 같은 것도 이런 거 보면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 막 아는 척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 없어요? 되게 많죠. 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겠다. 내가 아는 것, 근데 우리가 좀 공부하거나 이런 사람은 자기가 몰라도 막 아는 척 하죠. 모르는데, 아는데 아는 척 하는 거는 괜찮은데,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아, 있잖아요. 주변에 없어요? 모르는데 그냥 뭐 이야기 들어보면 별 내용도 없어. 근데 되게 아는 척 해. 그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로 제가 써놨습니다. 멋있죠? 이거 보세요. 냉장고 아마 앞면 뒷면 다 찰 것 같아요. 이런 명언들 써놓으시면. 네? 아까 했잖아요. 정말 안다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지지자, 불력, 호지자도 이야기했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애공이 거기 나오는 걸 보겠습니다. 제 10장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거 뭐지? 이거 하니까 겨우 지금 뭐야? 12시 거의 2시간 됐어. 이거 1장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렇게 한자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 오늘 제가 이제 1장을 좀 하나씩 이렇게 다루는 이유가 이 여러분이 한자가 아닌 해석만 해도 되긴 돼요. 어차피 제가 이야기했죠. 시험에 한자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한자적인 기본적인 어떤 그 틀을 좀 알고 있어야지 이게 이 한자 문화권에서 나온 거잖아요. 중국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지금 1장은 이잡듯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근데 뒤에부터 다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면 밤새지 마라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21쪽에 제 10장 하나를 좀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자, 보세요. 자, 제 10장. 자, 제 10장입니다. 거기 이제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 애공이 문활. 애공이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애공은 공자보다 30세가 적었대요. 뭐 이거는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죠. 공자보다 한 30세 적은. 공자는 그 이야기를 안 했구나. 공자는요, 이 제자가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쉽게 말하면 외교관의 아들, 이렇게 높은 사람의 아들도 있고요, 조폭도 있어. 조폭. 자로 같은 공자의 제자처럼 자로 같은 애는 요즘 말로 거의 조폭의 수준의 사람이 있어요. 되게. 근데도 막 이렇게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편가르기를 정말 잘했어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렇게 만나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사주 명량이 좀 금성향이 내가 많다. 내가 시간 되면 사주도 봐도 금성향이 강한 사람은 내하고 이 사람이 마음이 안 맞잖아요. 절대 안 만나. 절대 안 만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 대부분 금성향이 강한데 이 공자는 그게 아니라 나와 이렇게 관련이 나하고 이야기를 봐서 관련이 뭐 이렇게 의견이 달라도 그 사람들 되게 존중하고 이런 게 강했다. 어쨌든 자 애공이 보세요. 애공이 물어봤어요. 문화리죠. 하위 즉 민복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하위 어떻게 하면 할 위자잖아요. 즉 그러면 즉은 여기서 그러면 뭔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백성이 복종합니까? 자 이 한자 복은요. 복은 자, 이것 좀 설명해. 1번 이게 옷이에요. 옷복자고. 2번 복종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복종한다는 뜻을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백성이 복종합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이 복종합니까? 됐죠? 네, 이게 여기서 복종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자든 외국어는요. 외국어 한자는 뭘 잘해야 되는 줄 아세요? 뭘 잘해야 될까요? 한 단어가 가진 여러 가지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하면 백성이 오십니까? 뭐 이렇게 해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게 할지 안 모르겠어요. 엉뚱한 3000%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걱정합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해서 말하기를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 뭐예요? 자, 이거는 이제 발탁한다. 이게 들것자인데 이제 발탁한다는 거예요. 직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직이라는 것은 이제 정직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벌려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 제자입니다. 여러 제자. 그러니까 뭐냐면 위에 해석을 보세요. 정직한 사람을 등용해서 해석되죠? 자, 다시 거자는 그 들거자니까 등용한다는 뜻이라고요. 직은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등용해서 조는 이제 벌려둔다니까 둔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왕이라고 하는 거, 왕. 이게 구불왕자거든요. 굽었다. 그러니까 그 정직한 사람을 등용해서 굽은 사람에 두면, 그러니까 여기 직은 뭐만 하면이죠? 민복, 백성이 복종하고. 해석됩니까? 정직한 사람을 쓰고,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을 쓰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라고 해석하는 거죠. 제. 모든 굽은 사람을 등용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을 등용해서 굽은 사람 위에 두면 백성이 복종하고. 또 그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반대죠. 이제 거왕이니까 굽은 사람을 등용하는 거죠. 이 들것자는 뭐냐면 든다는 건 뭐예요? 천거한다는 천거가 뭔지 알죠? 네. 이 사람 좀 쓰세요 이거 천거.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등용을 해서 그다음에 제직이죠. 그러니까 제직이니까 뭐예요? 정직한 사람이죠. 정직한 사람 위에 두면 백성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이거 애공이라는 사람은 일종의 젊은 군주라고 써보세요. 젊은 군주예요. 군주는 군주인데 좀 나이가 적어 30살 아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복종합니까? 정직한 사람을 등용해서 굽은 사람 위에 둬.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굽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좀 그러니까 굽었다는 것은 좀 삐딱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겠죠. 그 사람 위에 정직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이 복종을 하는데 굽은 사람을 등용해서 정직한 사람 위에 두면 백성이 복종하겠어 안 하겠어요? 뭐 충분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자가 이거 보면 밑에 보세요. 정직한 사람을 가리키는 직자는 곧은 나무판 밑에 있죠? 부정직한 사람은 왕자는 구불구불 나무판. 그래서 묵수들이 굽은 나무판을 곱게 펴려면 굳은 나무판을 그 위에 올려놓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런 말이 생긴 것이다. 아마도 공자는 묵수에게 배웠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워크북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까지 막 열심히 수업을 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좀 닫아줄까요? 문제는 그렇게 안 해야죠. 기술이 선말이라도 띄워야 보배란 말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 그 5페이지, 6페이지 그거는 뭐 아까 이제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고 9페이지를 보세요. 9페이지. 자, 9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참고 잘하고 이거 잠깐 여담을 설명드릴게요. 손자에는 배움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군자가 말했다. 그 다음 밑줄 써. 이거는 꼭 알아요. 배움은 그만둘 수 없다. 거기 박스 첫째 줄 있죠. 이걸 한자로 써드릴게요. 이거 진짜 안 나오니까. 한자로 써드립니다. 배움은 그만둘 수 없다는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불가지.
합 불가 이거 알겠죠? 이거 이게 이 기간이 이예요. 한자에서 보세요. 이렇게 하면 기예요. 봄기. 이렇게 하면 이예요. 이게 이제 그만둘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뱀이에요. 뱀사자. 무슨 말이에요? 뱀사자고 이자고 네. 이거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붙었고. 이게 다른 거죠. 기. 기. 그 다음에 이건 이 그만둘이, 이건 뱀사자죠. 뱀사자. 이 뱀사자는 이런 모양의 뱀이에요. 이렇게 또아리 튼 뱀. 또아리 틀고 있는 그런 뱀입니다. 요 기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그런 몸이 아니에요. 이게 재밌는 게 한자에서 나오는 이런 글자들은요, 동물에서 나오는 게 되게 많습니다. 동물들의 그 몸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뱀이라든가, 이건 이제 뭐 여러 형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뱀이 좀 잔인한 건데, 뱀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를 끊어버린 거죠. 이 뱀의 이 몸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가 다 이게 뱀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쉽죠? 예. 뱀의 몸, 이건 뱀, 이렇게 혀를 내미는 뱀. 이거는 뱀의 몸을 이렇게 끊어버렸어요. 이거 그만둔 거지. 하여튼, 배움은 그만둬서 안 된다. 제가 왜 공부 열심히 하는지 아시겠죠? 배움은 이 펜을 놓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많이 알았다고, 내가 박사 받았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고대에서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그러시죠. 그렇게 경하게 대가신데, 내가 아는 지식은 해운대 대만에서 이제 막 국립대 사범대에서 이제 중국어도 엄청 잘하시고, 근데 내가 아는 지식은 해운대에 있는 조약돌 하나에 있는 먼지만 또 못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듣고, 야, 그럼 뭐 나는 죽어야 되나 막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공부라는 건 끝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 박사 받았는데, 저도 이제 방송 배울 때, 아니 박사 받으신 분이 왜 오셨어요? 그렇게 막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관광학과 1회 졸업생인데 저 혼자 졸업했어요. 나머지 다 뭐 1년 더 다니고 막 그리고 진짜 그랬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9페이지 이제 연습 문제가 4문제를 풀어볼게요. 논어에서 말하는 배움을 적절하게 표현한 걸 쭉 보세요. 쭉 보면 4번 보이시죠? 마땅한 도리를 익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뭐 가직 물탄개부터 시작해서 거기 있잖아요. 4번에 마땅한 도리를 익혀 사람. 나머지 보면 아닌 거 알겠죠? 논에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라. 자, 넘겨보세요.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할까? 반성해라. 기억나세요? 한부지 그거 아까 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근심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제가 한 거 있었는데 어디에 페이지가? 여기 12쪽에 나와요. 12쪽. 12쪽 다시 보세요. 12페이지. 이러면서 복습하는 거예요. 교과서 워크북 말고 교과서. 10장에. 예, 10장. 10장이에요. 예, 제가 아까 했잖아요. 자활 거기 보세요. 불안인지 불기지요. 환부지 있냐라. 나오죠? 그 위에 해석 보세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보지 못할까 봐 걱정해라. 답 나오죠?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3번. 논어에서 말하는 분자의 행위로 적절하지 않은 거, 배불리 먹기를 구하지 마라. 아까 식무국포했죠? 편안히 머물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죠? 올바른 사람을 찾아 자신의 잘못을 물어보는 것도 맞죠? 세상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땡이에요. 공자는 정치를 하지 마라 이런 말 안 했어요. 정치를 하는데 그리고도 여력이 남으면 뭐 네가 밭을 갈든 공부를 하든 이렇게 하는데 공자는 계속해서 정치를 하려고는 했어요. 공자가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사람에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도 좀 하고 대사부라는 벼슬을 가지고 좀 했는데 오래 하지를 못했어요. 공자는. 그러니까 뭘로 남아요? 학자로 남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히려 공자가 학자로 남았기 때문에 4대 성인에 들어간 거죠. 자, 그 다음에 군자가 배움으로써 수양하는 까닭은 쭉 보면 3번이죠. 참다운 자. 자, 이건 제가 아까 강의에서 안 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위기지약이다. 자신을 위하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자, 공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위기지약이라는 게 있고 위인지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때 위라는 것은 위하다는 뜻이에요. 아까 계속 제가 얘기했죠. 하다는 뜻 말고 위하다가 있다고 그랬죠? 이때 지는 뭐뭐 하는이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는. 뭐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공부. 이거는 남을 위한 공부. 뭔 말이야? 그럼 이게 뭔 뜻이냐? 자, 위기지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 다 위기지약이죠. 내가 정말 공부를 내 마음속에 뭐 내가 이걸 따서 누구에게 뭐 여러분 졸업장을 뭐 이렇게 보여준다든가 취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이 인지학은 뭐냐면, 이 인지학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녀가 있어. 야, 너 이번에 내가 90점 넘으면 한 10만 원 줄게. 그런 부모들이 많죠. 뭐 돈을 걸어봐. 자식들한테. 그런 10만 원 벌려고 열심히 해. 맞죠? 또 이번 학기에 내가 뭐 장학금을 따야 돼. 장학금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해. 공부가 좋아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 인지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 장학생이야 막 이렇게 딴 사람한테 좋은 소리 듣잖아요. 그런 좀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공부가 위기지학이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뭐 알려주려고 하는 공부가 위인지학이라고. 근데 공자는 당연히 위기지학을 강조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위인지학과 보시는 말 아니에요? 위인지학 여러분 저 오늘 많이 배우시죠? 위기지학, 위인지학을 공부하는 수 있다. 보세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1장을 그 한자를 막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공부해 보시면 어때요? 뭐 한자 안 읽어도 해석할 때 별 지장은 없어요. 아니, 문제 푸는데 제 말이 이제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과목을 이 한자 보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한자를 다 공부해야 되나? 그런 부담감을 갖지는 마시라 이거예요. 제가 1장은 정말 자세히 해드려 맞죠? 이 이상 어떻게 자세히 합니까? 자세히 해드렸는데 그런 이유는 여러분이 한자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어때요? 보니까 훨씬 더 낫죠? 그냥 한자 전혀 모르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16쪽, 17쪽도 지금 한 거예요. 보세요. 훨씬 수월하잖아요. 이제 딱 알고 보니까. 그래서 공부는 뭐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자, 국가인지 또 1번. 자, 16페이지 워크북 16페이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워크북하고 책하고 두 권 같이 가져오셔야 돼요. 자, 1번 보세요. 16페이지 워크북 16페이지예요. 자, 공자가 주장한 덕치, 덕으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덕치가 뭔지 모르면 덕으로 다스리는 거. 이거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이 덕치잖아, 덕치. 덕으로 다스린다. 이거 아니면 맞지 않습니까? 덕치와 부합되는 거 쫙 보세요. 백성이 스스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한다. 맞죠?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 정자, 청야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채찍질, 폭력 이런 거 아니다. 정치는 바른 것이다. 땡이라고 그랬어요. 정치는 바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는 이렇게 정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특히 인문학은 그런 거예요. 인문학은 하면 할수록 달라져요. 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강원대 영월 있어요. 영월 있죠. 왜 영월인지 아세요? 영월. 모르세요? 넘기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편안할 영자에 넘을 얼자가. 모르셨구나. 제가 이 지명에도 좀 관심이 많아갖고 이거 1시간도 더 걸려요. 이 영어는요, 뭔 모르는 사람은 넘기 편안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반대 해석이에요. 넘기 편한가 안 편한가 가봐라. 청명포가 영월에 있잖아요. 네, 영월. 자, 수원. 수원은 아시죠? 여기 좀 지나가면 수원 있잖아요. 수원. 이게 물의 원천 이렇게 알고 계시죠? 땡. 물의 근원이고 싶다는 거예요. 물이 별로 없어서 물의 근원이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 가요? 하나 더 재밌는 거. 이야기랑 끝도 없는데. 논산. 이 논산 훈련소. 논산 많이 들어오셨죠? 논산이 왜 논산인지 모르시죠? 자, 이걸 해서 산을 논하다는 뜻이죠? 직역을 하면 맞죠? 논산에 가서는 산을 논하지 마라. 논산에 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논산에 산이 막 장난이 아니게 많아. 그러니까 논산 가서 우리 벌교 가서 어디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논산 산을 논하는 거야. 그렇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 공부라는 게 그렇게 막
굳이 그대로 해석을 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지식이라니까. 이런 뭐 시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그냥 2번만 3번만 딱 그거라고. 정말 아는 것만 번호를 이렇게 매겨. 근데 내가 아는 거를 내가 오늘 별걸 다 알려드리니 25문제가 있어. 근데 내가 딱 했는데 이것이 2번이 확실해. 2번이 한 3개가 확실해. 그러면 2번을 쓰는 게 좋을까요? 3번을 쓰는 게 좋을까요? 2번을 3개가 맞는데 왜 2번을 써요? 3번을 써야지. 그러니까 3번 나머지는 3번을 쭉 그으라 이거지. 1번하고 4번은 확률이 적다고 했어요. 내가 2번인 게 확실해. 이 사람이 우리 어머니가 확실해. 그러면 나머지는 3번만 그으라고요. 이거 아니면 이거 비사이로 막 간다니까. 비와요 비와. 완전히. 제가 별거 다 알려드리죠. 제가 방송도 16년을 공부했어. 이런 거 쪽집게 강사죠. 자, 다시. 그래서 제가 미금에도 집을 하나 샀고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수원시청에도 제가 어저께 건물은 아니고 이제 오피스텔에서 이제 하나 샀어요. 거기서 하여튼 뭐. 자, 잠시간. 그래서 그 공자가 득치는 이제 1번 글로 갖고 2번 공자가 제안한 인재 등용의 방법 보세요. 정직한 사람을 등용하여 이거 금방 했죠? 그렇지 않은 자, 그 구분자라고 했잖아요. 2번. 보세요. 여러분 공부하고 나니까 공부 안 하면 안 보이는데 어때요? 제 말이 이제 이해가시죠? 공부하니까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자, 배움과 생각에 대한 주장 이것도 했잖아. 배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배워라. 이거 아까 금방 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자, 거기 20페이지. 이렇게 공부하는 거라니까. 교재 20페이지입니다. 보세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응? 이렇게 공부하면 재밌잖아요. 자, 20페이지 봐봐. 20페이지 봐보라고요. 자, 20페이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20페이지. 하기 불사즉 나오죠? 하기 불사즉 망하고 사이 불사즉 태라. 그래서 제가 필기까지 다 했어요. 뭐라고 제가 써놨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그렇지. 그리고 안 보고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보고 이야기하시면 잘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적어놔도 정말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재밌는 게 치매 이런 거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치매와 관련된 거 나이를 먹으면